유럽발 코로나도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바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나라 밖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생필품 사재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They're going to work 24 hours around the clock, keeping their stores stocked. I would like to say that people shouldn't go out and buy. We're going to all be great.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I think it's a panic first, and it's good to have some extra, but I just want to have some extra, like frozen food and everything, just in case. 대통령이 사재기 진화를 했는데도 지금 마트에 생필품 물론이고 지금 총기까지 지금 동이 났다. 장현철 평론가님.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재기의 속성이 사실 나만 안 사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물론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전 국토에 대한 이동 제한이나 외출 금지를 내릴 정도의 상황은 현재는 아닙니다. 물론 방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사재기를 나는 이런 불안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현지에 있는 미국 지인들, 이제 우리 국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독 화장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화장지를 특히 많이 사재기를 내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미국 일선 도시에서는 이 화장지 휴지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고 방금 말씀처럼 이 총기 관련된 총알, 탄환 같은 경우도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보다 오히려 물건이 더 빨리 없어진다는 마트 관계자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바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국민들이 정부의 어떤 대응을 잘 믿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에서 사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럼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허점이 이 대규모 감염병에서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성희 평론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물론 CNN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잘 알려졌긴 하지만 CNN에서는 글쎄요, 한국 대신 잘못된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베끼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좀 약간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자기 이익만을 좀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모습에 그 참모들은 거기에 아부하고 아첨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트럼프 주변에 전문가가 없고 사위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결정을 이거와 관련해서도 한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CNN에서 저렇게 비난을 하고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스템을 좀 아까 장희찬 평론가가 조금 얘기를 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요 시스템 자체가 이런 아주 급작스러운 어떤 감염병, 전염병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주겠다고 해야 대규모 검진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재기가 일어났을 때 방위군이나 이런 걸 요청해가지고 치안 유지를 요청을 해야 들어와서 치안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민하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머릿속에다 놓고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요.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유럽입니다. 총 확진자 수만 6만 명. 그리고 이탈리아는 하루에만 발병 이후 최대인 368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요.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귀가할 것을 지금 강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스페인도 제2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3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0.9%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우한에서 상당히 많은 사망자 났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도 3.9%예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사망이 하루에 300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태리 전체 나라를 따져서 지금 산소호흡기가 3,00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의료 시설 자체가 아주 빈약하고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도 사실 이태리아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임금이 워낙 낮아서 실제로 다른 유럽 국가들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의사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가서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거의 태부족이고 네. 병상도 그렇고 사실 이태리가 보편적 이 의료시설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있던 공공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자가 너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상도 없고 그리고 특히 이 산소호흡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젊은 사람 순서대로 산소호흡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령 인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산소호흡기도 못 대보고 숨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기 뭐 지금 부고기사도요. 네. 신문에 지금 뭐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의 부고기사가 너무 넘쳐서 신문에 10장 정도가 다 신문 1면부터 10면까지 다 지금 부고기사로 좀 채워졌다. 네. 한 지방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신문의 지금 기사가 이 부고기사라고 우리가 뭐 조그맣게 이제 한 면에 조그맣게 부고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태리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부고기사가 1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루에 돌아가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정말 저는 이 G20 국가 중에 하나인 이태리가 이렇게 방역에 취약할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요. 지금 유럽에서 돌아오는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일단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발 바이러스가 들어올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이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글쎄 유럽발 코로나가 들어오는데 오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 격리시키고 외국인 입국 금지하고 지금이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했을 때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키지 못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한테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도 우리는 아직 아무 나라도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다 들어오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특별 입국 절차를 이용해서 예. 잘 활용해서 추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입국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특히 이런 사람들 무증상 감염자들이 주로 몇 살 사람들이냐면 10살에서 3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서 이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 네. 궁극적으로요. 외교부는 왜 지금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뭐 제한이든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출발부터 이게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을 입국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킨다는 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결정이 옳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정책적 고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틀리지 않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건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중국에 대해서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안 하는 게 우리가 능력 있다.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태리나 이런 유럽 각국에 지금 확산되는 이 추세가 보면 중국을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치사율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예전에 똑같이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쪽에 거쳤던 우리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같은 학생들 지금 4명이 지금 감염된 학생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열어두면 예전에 중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열어서 뭐 그걸 하듯이 마찬가지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나가 있는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민들도. 그렇죠. 예. 만약 이런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막아놓은 것들이 이거 단숨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정책적 고집이 아니라 정말 화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외교부의 설명을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국내 관리 체계와 자가 진단 앱이라든지 해외 입국자를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중국도 지금 그쪽에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말이 잘못됐거나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 한 번씩 들어갔고요. 외교부의 이 입국 금지 조치 검토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